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서 있지만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TV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녁밥 밥 차리고 쉬는 거예요? 게을러지신 것 같네요. 며느리의 비아냥 거리는 소리에도 아무 말 못합니다. 진짜 요양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붓는 임신한 며느리,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진실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끼니는 안 걸으셨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71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실래요? 아니, 들어주셔야 해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절대로 말해선 안 되는. 이제 말씀 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를요. 저는 외동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효자예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40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저를 돌봤죠. 그러다 5년 전 회사 후배였던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때만 해도 말이죠. 수진이는 처음엔 참 다정했어요. 어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표정이 굳어요. 제가 말을 걸면 한숨부터 쉬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또 다정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가 가끔 남편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21살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해요. 1973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군산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날도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을 받고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 크고 까무잡잡한 환한 미소를 가진 청년. 이름은 박태준. 아가씨, 이 옷 얼마예요? 그렇게 물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시장 뒤 골목길에서 만나고 손편지를 주고받고 영화관에서 손을 꼭 잡고. 그 시절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974년 초봄, 저는 태준이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때렸습니다. 이 더러운 것 하면서요. 태준이네 집안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내가 그 남자를 계속 만나면 호적에서 판다. 태준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버지가 급하게 소개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이 된 김철호였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황을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고도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제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는 김철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박태준의 아들이에요. 남편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줬어요. 지난해 추석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 정리를 도와준다며 들어왔죠. 그때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떨어졌어요. 제가 얼른 주우려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 사진첩에는 태준이와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결혼 전에 몰래 찍었던 것들이죠.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 남자가 누구예요? 저는 당황해서 옛날 친구라고만 했어요.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제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 사람 맞죠? 그 사진 속에는 50년이 지나 늙어버린, 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박태준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박태준, 10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제 친정아버지요. 어머니, 설마 아버지를 아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옛날에 잠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예대인이셨군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민수는 박태준의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도 박태준의 딸이에요. 이 결혼은 진짜 남매 간의 결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얼굴은 악마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민수 오빠 출생신고서요. 혼인신고 3개월 만에 태어났더라고요. 이상하죠?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혹시 민수 오빠가 아버님 친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건 아니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저는 친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친오빠와 같은 침대에서. 하지만 수진이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는 냉정하게 돌아왔어요. 어머니, 우리 대화 좀 해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얼음장 같았어요. 아버지는 김정순 씨를 평생 잊지 못했대요. 매일 이야기하시더군요. 근데 그 김정순 씨가 어머니였다니. 심지어 저를 낳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재혼한 새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마음을 못 줬대요. 제 인생을 망친 게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그림자를 안고 살았고 저는 사랑받지 못한 딸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버지 아이를 낳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저희를 결혼시켰어요. 어머니가 만든 범죄죠. 저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친여동생이랑 결혼했다는 걸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에요. 제 뱃속의 아기는 친오빠의 아이예요. 어머니가 만든 지옥이에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어머니, 이 비밀을 지키고 싶으시죠? 그럼 제 말을 들으세요.
어머니 연금 통장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 집 명의도 민수 오빠 명의로 바꾸고, 아니, 아예 제 명의로 할까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비용도 필요하실 테니까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임신한 몸으로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낳을 이 아이는 어머니 손자이자 증손자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민수 오빠는 모르고 좋아할 거예요. 자기 아이라고 제 친오빠의 아이를.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임신했다며 너무 기뻐했죠. 엄마가 할머니가 되신대.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어. 저는 축하한다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나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박태준을 평생 사랑했다는 것도, 하지만 나도 비밀이 있다. 나는 불임이었다. 내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불행했지만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아들로 키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정순아, 한 가지만 내가 몰랐으면 했다. 박태준에게도 딸이 있다는 것, 그 딸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것, 나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데려온 그 여자가 박태준의 딸이라는 것,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민수가 그렇게 행복해 했으니까. 미안하다, 정순아. 내가 비겁했다. 나도 너처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남편은 다 알면서 저에게 말을 안 했더군요. 한 달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만삭의 배를 안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아기 태어나면 어머니 모실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 아,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어머니가 더 좋은 곳에서 케어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 집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민수 오빠한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미 몰래 받아놨거든요. 친남매 확률 99.9%.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71년을 살면서 쌓은 모든 침묵이, 모든 비겁함이. 수진아, 넌 지금 선을 넘었어. 선이요? 어머니가 먼저 넘으셨잖아요. 제 아버지 인생을.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하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태준이와의 사랑, 임신, 거짓 결혼, 그리고 민수가 김철호의 친아들이 아니라 박태준의 아들이라는 것. 수진이가 바로 그 박태준의 딸이라는 것. 너희는 친남매라는 것.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오빠! 아니, 오빠가 아니라 오빠!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협박했잖아. 내 뱃속 아이까지 이용하면서. 민수가 돌아봤어요. 수진아! 너! 알고 있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오빠! 아니, 민수 씨. 저는 나가라고!
수진이는 그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조산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수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수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죽었어요. 조산하였고 너무 약했대요. 어머니, 이게 저희 벌인가 봐요. 제가 너무 악독하게 굴었죠. 하지만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민수와 둘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집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민수는 말이 없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예요. 가끔 민수가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는 누구예요? 김철호의 아들? 박태준의 아들? 아니면 그냥 어떤 실수의 결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했던 건 진짜예요. 그게 금지된 사랑인 줄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 김철호가 죽기 전날 밤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실 수진이 아버지를 알아. 뭐라고요? 박태준이랑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걔가 널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 걔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그런데 내가 널 가로챘지.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걸 태준이한테 먼저 말했어. 그래서 걔가 너를 떠났지. 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장인어른께 당신을 선보게 해달라고 했었어. 미안해, 청순아. 나는 너무 너를 갖고 싶었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 속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었을까요? 태준이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더라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는 게 자비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태준일까요? 김철호일까요? 수진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 손자이자 증손자였을 그 아기가 웃으며 저를 부르는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이 모든 게 제 죄값이라는 걸 깨닫습니다.